자,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학 지문의 뼈대를 아주 완벽하게 발라낼 여러분의 러닝 페이스메이커 하나쌤입니다. 다들 집중할 준비 되셨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해설은요, 그저 텍스트를 줄줄 읽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잡해 보이는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싹 정리해 볼 거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지문 속으로 다이빙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정복할 닭의 지문, 바로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불안정에 대한 글입니다. 과학 지문이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오늘은 당장 시험 문제 정답 찾는 거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저 하나쌤하고 같이 이 글이 도대체 어떤 논리적 흐름으로 쓰였는지 그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쪼개보는 후련을 할 거예요. 구조만 제대로 딱 이해해두면요, 나중에 어떤 변형 문제가 튀어나와도 절대 안 흔들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뚫고 갈 로드맵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로켓의 정상작동 원리와 문제점. 둘째, 불안정의 2가지 원인 비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진단과 해결책. 이 완벽한 3단 구조, 머릿속에 쏙 넣어두고 바로 출발할게요. 네, 첫 번째 파트, 정상작동과 문제점입니다. 로켓이 대체 왜 실패하는지 정확히 알려면 먼저 어떻게 정상적으로 날아가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지문 1문단에 나오는 로켓의 4단계 정상작동 과정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먼저 산화제랑 액체 연료로 구성된 추진제가 1단계 분사기를 통해 연소실 안으로 쫙 분사됩니다. 그럼 2단계 액체였던 추진제가 연소가스로 기화되죠. 이어서 3단계로 연소가 진행되면서 연소실 내부 압력이 확 높아지고 열이나 소리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마구 방출돼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가스가 노즐을 뚫고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그 반발력으로 로켓이 추진력을 팍 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상적인 연소 과정에서도 열방출 진동이나 압력 진동은 주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동이 아예 없는 게 정상이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방금 제가 정상일 때도 주기적인 진동이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문에서 말하는 연소 불안정은 대체 뭘까요? 바로 그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 얌전하게 있어야 할 진동이 통제 불능 상태로 눈덩이처럼 훅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로켓 전체가 완전히 위험해지겠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폭발적인 증폭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불안정의 2가지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문에서 2가지 개념이 딱 대조될 때는 뭐다? 무조건 핵심 출제 포인트죠. 두 원인의 차이점, 눈 크게 뜨고 챙겨가셔야 해요. 먼저 공급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이건 주로 10에서 200Hz 사이의 저조파 내역을 가져요. 추진제 공급량에 갑자기 확 변화가 생기면서 연소실 압력 진동이 증폭되고 결국 로켓 구조물에 손상을 주어버리죠. 자, 반면 다른 하나는 뭘까요? 바로 여름향 연소 불안정입니다. 연소실 내부의 열 방출 진동이나 소리 주파수가 연소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향학적 고유 주파수랑 우연히 정말 딱 일치해버릴 때 발생해요. 우리 어릴 때 그네 탈 때 뒤에서 밀어주는 타이밍이 딱 맞으면 엄청나게 높이 붕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이 경우는 1000에서 2000Hz 사이의 고주파 대역에서 일어나고요. 진동이 급격하게 커져서 연소실 파손이나 무시무시한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조파는 공급 시스템 문제, 고조파는 주파수 일치로 인한 폭발 위험, 확실하게 구분되시죠? 자,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으니 이제 고쳐야겠죠? 마지막 3번째 파트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이 골치 아픈 연소 불안정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물리적인 장치로 해결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엔지니어들이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지문을 보면 엔지니어들은 실제랑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연소 시험을 진행하거든요. 이때 연소실 압력이 정상 압력을 기준으로 딱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만 진동하면 안정적이군 하고 판별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5%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연소 불안정이 일어났구나 판단하는 거죠. 불안정이 감지되면 과학자들은 그 증폭된 압력 진동의 주파수를 딱 측정해서 아까 배운 연소실 고유 주파수랑 꼼꼼하게 비교하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원인을 찾았다면 확실하게 억제해야죠. 마지막으로 고주파 문제인 여름양 연소 불안정을 제어하는 2가지 물리적 장치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베풀은 분사기의 면을 여러 구획으로 쪼개는 장치예요. 한마디로 공간을 나눠버려서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공간이 바뀌면 당연히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도 변하겠죠? 주파수가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서 공명을 원천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반면에 음향공은 연소실에 연결된 빈 공간 같은 건데요. 연소실 내부의 소리가 이 음향공 안에서 진동하게 만들어서 특정 주파수의 소리 에너지를 쏙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 이 음향공은 특정 주파수만을 딱 타겟팅해서 설계되기 때문에 감쇄시킬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한계가 있어요. 배풀은 공간을 바꿔 주파수를 변화시키고 음향공은 특정 소리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작동 원리 차이, 시험에 출제되기 진짜 너무 좋겠죠? 자, 우리 학생들, 오늘 저 하나쌤이랑 같이 로켓의 정상 작동 원리부터 연소 불안정이라는 문제점, 두 가지 원인 비교, 그리고 두 가지 해결책 대조까지 지문의 논리적인 뼈대를 아주 완벽하게 세워봤습니다. 이제 이 글의 어느 위치에 어떤 정보가 숨어 있는지 머릿속에 지도가 쫙 그려지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복잡하고 통제하기 힘든 연소 불안정을 잡아내는 기술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우주시대로 나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아닐까요? 오늘 단단하게 다진 이 논리적 뼈대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실전 문제라는 거대한 우주를 향해 거침없이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러닝 페이스메이커 하나쌤이었습니다.